안녕하십니까, 정사원입니다. 자, 2022년 저 국가직 국어 식작 기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분석을 해보고 갈까요? 예. 작년 대비 2021년 대비 이때는 평이했어요. 예. 문제가 너무 평이해가지고 공부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 변별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변별력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탄탄히 제대로 된 사람들은 고득점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절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출제자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림 형태, 어떤 예를 들어 문제를 보시면 5번 같은 경우, 자, 가책형 기준으로 볼게요. 자, 가책형 기준으로 봤을 때,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 그림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림 제시형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박스 형태, 빈칸 넣기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림 제시형도 그렇고, 빈칸 넣기 문제도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서술형의 문제였죠. 단답형 문제는 3번 문제가 단답형이죠. 예. 자, 저와 함께 이제 볼 건데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보고 어떤 테마가 출제됐는지 보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러분이 이거 알고 있었던 건데 내가 놓쳤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거야. 자, 그러면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키워드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틀린 것, 찾는 문제. 문제를 접근할 때 항상 이렇게 접근하죠.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럼 키워드 먼저 빠르게 확인해 보자. 1번 키워드, 보리 도복이죠. 2번 키워드, 콩이죠. 3번 키워드, 학명이죠. 4번 키워드, 솔라닌. 5번 키워드, 옥수수 꽃이죠. 벽꽃하고 옥수수 꽃을 비교한 거죠. 6번 키워드, 영양분 결핍증. 7번 키워드, 밀품질. 8번 키워드, 기장. 9번 키워드, 감자. 10번 키워드, 잡곡. 그리고 11번 키워드, 유수 발육. 12번 키워드, 논토양, 무기양분. 13번 기상 생태형, 14번 옥수수 품종, 15번 자 생태형이죠. 생태형. 그리고 16번 키워드는 잎의 형태, 17번 키워드는 병해충초죠. 병충초. 18번은 시비관리, 물관리. 19번은 저장중 변화. 20번 키워드는 두류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죠. 지금 곳곳에 보면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 좀 까칠했던 문장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국가직 구급 문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이 노력한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시험이에요. 슬렁슬렁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늘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노력이 한 8, 90%가 여러분의 노력이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운이거든요. 여러분의 운이 한 10에서 20%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노력 8, 90%를 다한다 할지라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합격을 못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노력을 8, 90% 했어요. 노력으로 내가 다 끌고 간다 할지라도 운이 안 따르면 합격을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 초기 때는 노력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시험 직전, 시험 직전 있죠. 시험 직전에는 여러분의 합격운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합격운이. 자, 여러분이 시험을 치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알았던 건데 시험 끝나고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걸 시험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건 시험 운이 작용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완전히 모르는 내용이야. 내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아니면은 교과서 범주 이외에서 출제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찍어야 된단 말이야. 그때 찍었을 때 그걸 맞아야지만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수문제를 보시면은 우리 컨셉 기본서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어요. 한 문장 정도 벗어난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답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컨셉에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문제 확인해 보러 갑시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좀 보면은, 자, 벽, 맥, 잡, 두, 서. 자, 맥잡두서. 자, 표편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맥잡두서에서 2문제, 4문제, 3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특별하게 잡곡에서 보통은 2-3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근데 잡곡에서 1문제 정도가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 1문제 정도가. 자, 뭐 변은 보통 한 이 정도 출제가 되니까 8, 9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특이점은 없죠. 고르게 배치했고 특이점은 잡곡에서 문제 더 나왔다. 그 정도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두류에서 뭐 5문제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자, 갑시다. 문제 1번. 자, 볼이 도복. 자, 도복이다? 이 얘기는 뭐야? 키가 크고 연약하면 도복이 잘 되죠. 틀린 것. 정답 3번. 자, 3번 문장을 보시면 신장을 증대시킨다 라고 돼 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키가 크면은 도복이 잘 되죠. 그럼 대책으로 틀렸죠. 그럼 정답은 3번 딱 나와줘야 돼요. 이런 걸 틀릴 수는 없죠. 자, 1번 키 작고 충실하면 대책이 되죠. 다소 깊게 파종했을 때 중경이 발생한 것이 도복에 강하죠. 4. 흙넣기하고 북주기라고 북돋아 주고 하면은 당연히 도복에 강하죠. 그냥 주는 문제. 자, 2번 콩 옳은 것. 정답 3번. 자, 3번 밀식 적응 품종은 보통 빽빽하게 밀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경이 단단해야 돼요. 주경 의존도가 큰 게 좋고 그리고 키가 작으면 수량이 안 나와요. 빽빽하게 심겨졌기 때문에 키가 어느 정도 커지고 주경에 대한 의존도가 컸을 때 수량도 나오고 밀식 적응성 품종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 장형, 단엽이 새 장형이고 그 엽병이 진입해야 되겠죠. 자, 1번 낙화율은 소립 품종에서 높고 보통 낙화가 되는 건 소립이 아니라 대립 중에서 낙화가 잘 되죠. 늦게 개화한 것이 낙화가 잘 된다. 2번 가문성이 낮은 추대두는 북부 산간지. 자, 우리나라는 북부 산간지는 가문성이죠. 가문성. 그리고 가문성은 대두는 추대두하고 하대두가 있는데 가문성은 하대두죠. 가문성은 하대두. 이것이 북부 산간지. 그리고 따뜻한 남부 평야지에서는 추대두가 재배가 되죠. 이때 추대두는 감광형이죠. 4번 고온에 의한 종실발달 촉진 정도는 종실발달 전기 영향이 후기 영향보다 크다. 자, 고온에 의한 종실발달 정도는 종실발달 후 전기 영향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 전기가 아니라 후기 영향이 크다. 고온에 의한 종실발달은 전기가 아니라 후기 영향이 크다. 자, 이런 식으로 비교급 문장 있죠. 전기보다 후기에서 크다. 이런 식으로 A는 B보다 크다. 이런 비교급 문장들은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출제자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다. 다음 문제 3번. 학명. 옳게 묶인 것. 1번 피슘, 사티뷴. 이거 그냥 주는 문제죠. 완도. 글라이신 맥스. 콩이 되겠죠. 그리고 정답 1번이고 2번 아라키사이포겐은 땅콩이죠. 그 다음에 3번 비그나 라디아타는 녹두가 되겠죠. 4번 봅시다. 정답 2번 솔라닌. 틀린 것은 이 지상부보다 괴경부의 함량이 높다. 자, 솔라닌은 사람도 가축도 안 먹는 싫어하는 성분이야. 아린 맛이 나죠. 이거는 지상부에서 아린 맛이 많이 나와요. 괴경에서는 낮다. 괴경이 우리가 식용으로 섭는 거기 때문에 괴경에서 낮아야 되겠죠. 틀렸고요. 1번 감자 아린 맛을 내는 알칼로이드 성분이고 3. 괴경의 눈이나 표피 부위에 주로 존재한다. 표피 근처에 많다. 껍질을 벗기면 제거할 수 있고 4. 재배 품종들의 괴경에는 그 함량이 낮아. 재배 종들은 함량이 낮아서 문제되지 않는다. 괴경을 얘기하는 거죠. 괴경은 함량이 낮다. 자, 5번 갑시다. 그림 2개가 나와 있죠. 왼쪽은 그림이 별을, 오른쪽은 옥수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그 그림 속에서 A와 B가 있는데 A는 수술이죠. B는 암술이에요. B는 암술.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가가, 자, 옥수수는 자, 요게 수술이죠. 요것이 암술이죠. 자, 이때 여기 수술 그림을 확장을 했더니 가와 나가 있어요. 여기서 암술은 누구야? 암술. 암술이라는 나가 수술이죠. 나가 수술이야. 그럼 가는 받침 껍질이에요. 가는 받침 껍질이고 나는 수술이다. 그리고 다라 중에서 다가 암술 머리가 되죠. 다가 암술 머리. 그리고 라는 수병이야. 수병. 예, 옥수수 자루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옥수수 자루 수병이다. 그러니까 A는 수술이니까 나랑 짝짓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B는 암술이니까 다랑 짝짓기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냥 이것도 주는 문제 같은데 어려울 수 있나요, 여러분한테? 글쎄요, 제가 이거 이론 강의할 적에 이거 그림 다 그려드렸기 때문에 이걸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주는 문제예요. 자, 정답 3번 되겠다. 6번 갑시다. 영양성분 결핍장애 틀린 것. 정답 4번. 철이 결핍되면 잎이 붉게 변하고, 자, 철 결핍은 잎이 하얗게 변하고 희게 변하고, 철을 시용하면은, 자, 새로 나온 잎은 백화 현상을 보인다. 자, 철을 시용하면 일단 철은 이동성이 크다 작다. 철은 보통 철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동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 철이 결핍이 됐고 철이 쌓였어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잎, 어린 잎이죠. 위로 이제 어린 잎이죠. 그랬을 때 이 철이 위로 이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잎에서 뭐가 나와요? 어린 잎이 백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 틀린 거는 붉게 변한다. 그게 틀렸어요. 붉게가 아니라 하얗게 보인다. 이렇게 하얗게 변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다. 1번 질소가 결핍되면은 분열이 정지가 되죠. 그리고 잎이 좁고 키가 못 커요. 질소는 키를 크게 하게 하는데 키가 안 커요. 좁고 짧아진다. 2번 인은 기본적으로 DNA를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포막을 구성하죠. 예, 보통 인도 분열 생장을 정지시키고 결핍 시 암록색이 나온다. 3. 마그네슘 결핍 시 잎이 아래로 처지고 연맥 사이 황변. 자, 연맥 간 황백화에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이 있죠. 예, 마그네슘은 이동성이 큰 편이죠. 이동성이 큰 편이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연맥간 황백화 있고, 또 연맥간 황백화에 철도 연맥간 황백화가 나타나죠. 예, 백화. 그래서 이 4번에 예, 백색이 나와야 된다. 요 4번이 틀렸고, 근데 제가 볼 때는 6번이 여러분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자, 7번 갑시다. 밀품질, 옳은 것은? 정답 1번. 자, 밀품질은 예. 자, 밀단백질은 높은 게 좋죠. 그래서 고온, 건종, 헐랭지에서 밀단백질이 높아지죠. 그리고 질소, 12, 추비할 때 밀단백질이 높아지죠. 그리고 초자질일수록, 경질일수록 밀단백질이 높아지죠. 자, 1번 초자질은 분상질에 비하여 단백질이 높고 비중이 크다. 예, 초자질하고 분상질 있는데, 자, 분상질은 세포 사이에 간극이 많아요. 그래서 초자질이 밀도가 더 높다. 비중이 높다. 1번이 맞고, 2번 전분의 아밀로스 함량이 낮을수록 호화 전분 점도가 낮다. 자, 전분은 아밀로스가 있고 아밀로펙틴이 있죠. 아밀로스 함량이 낮다라는 것은 아밀로펙틴이 높다라는 거죠. 아밀로펙틴이 높을수록 호화 전분 점도가 높아지는 거죠. 아밀로스하고 펙틴이 있는데 펙틴이 점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펙틴이 많을수록 점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점도가 높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밀에서 학습하지 않더라도 전분은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다 알잖아. 그치?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은 얘네들이 두 값을 더하면 100%가 나와야 되니까 아밀로스가 낮다라는 것은 아밀로펙틴이 높다라는 거지. 아밀로펙틴이 높은 것은 점성이 높아지는 거죠. 3번 글루텐인과 글리아딘은 수용성 땡, 불용성이죠. 자,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에도 있었고요. 예, 뭐 이걸
틀리면 안 되겠죠. 글루텐인가 글리아딘은 밀단백질인 글루텐의 주요 성분이죠. 글루텐의 주요 성분, 글루텐인 글리아딘은 불용성이다. 4. 출수기 전후 질소를 시비하면 단백질 함량이 낮아진다. 자, 출수기 전후 질소 시비는 단백질을 증가시킨다. 틀렸고요. 자, 이것도 틀리면 안 되죠. 깔끔하게 틀린 것과 맞는 것이 나왔고. 자, 다음 문제 8번 기장 틀린 것은 정답 2번. 자, 우리 작곡 문제인데 2번 종근은 1개, 종근 1개. 그 다음에 근근은 조보다, 보통 기장은 조하고 서로 비교를 많이 한다고 했죠. 예, 근근은 조보다 굵고 비교적 천근성이고 내건성과 흡비력이 약하다 되었는데, 자, 여기 작곡 나와 있어요. 작곡에는 이렇게 7가지가 있잖아. 여기서 문제는 기장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 조 하나만 천근성이죠. 이거 하나만 천근성이고 나머지는 다 심근성이죠. 그러니까 천근성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심근성 기억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제가 이것도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이 중에서 천근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틀리면 말도 안 되지. 자, 이거는 기장은 심근성이다. 그리고 심근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수수, 조, 피, 기장 얘네들은 잡곡이잖아. 잡곡들은 기본적으로 내건성 그리고 흡비력 굉장히 좋죠. 여기 내건성이 높아요. 약하다가 아니라 강하다. 그리고 종근은 얘네들 종근은 1개들이죠. 예, 종근 1개다. 근데 율무는 종근이 4개죠. 예, 율무만 4개고 나머지는 종근이 1개야. 1번 소수는 크고 작은 받침 껍질에 쌓여서 임실화, 불임화가 1개씩 있다. 그렇죠. 예, 조, 수수, 기장 얘네들도 보면은 조, 피, 기장 보면 1개는 임실, 1개는 불임 나타난다. 자, 3번 조와 줄기가 비슷하다. 예, 조랑 기장이랑 서로 비교를 많이 한다고 했죠. 예, 비슷하고 간장은 1에서 1.7m 정도, 지상절 수는 10에서 20마디 정도 되고, 종실은 방추형이고 색은 황백색인 것이 많다. 자, 요건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죠. 3번 두고 1m, 1.7m, 10개, 20마디, 절수까지 여러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몰랐더라도 이번에 천근성, 심근성은 제가 워낙 강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정답 처리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9번 갑시다. 감자. 옳은 것, 정답 2번. 감자는 고온 장일 조건에서 생육할 때 궤경 형성이 억제된다.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죠. 감자는 궤경, 비대와 형성이 저온 단일 조건에서 형성이 된다 그랬죠. 저온 단일. 그럼 저온 단일의 반대가 고온과 장일이잖아. 여기서는 억제가 된다. 예, 맞고요. 1번. 감자의 기본 염색제 수는 12고요. 재배종은 이에는 48개가 되죠. 3번 GA는 궤경 비대를 촉진한다. 자, 궤경 여기가 전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상부 잎이죠. 지상부 잎에서는 무엇을 만들죠? 포도당을 만들게 되죠. 자, 이 당이 아래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축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효소? 포스포 릴레이즈 효소가 활성화되면은 전분으로 축적이 되는 것이고, 또 호르몬 ABA, CCC 이런 억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 전분으로 축적이 돼서 궤경이 비대가 된다. 자, 반면에 전분이 분해돼서 당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아밀레이즈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이 증가를 하게 되고, 호르몬은 GA가 증가하면 당이 증가를 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GA는 궤경 비대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ABA가 궤경 비대를 촉진한다. 이거죠. ABA죠. GA는 오히려 억제한다. 4번 성숙한 감자는 미숙한 것에 비해 휴면기간이 길다. 휴면기간이 긴 것은 미숙한 것에서 길다. 그리고 정답은 너무 쉽게 나왔죠. 2번이죠. 궤경 억제, 고온 장일에서. 반대로 저온과 단일에서 궤경 형성한다. 그냥 주는 문제들. 참 친절하다. 10번 갑시다. 잡곡 틀린 것. 자, 정답 1번. 메밀은 13시간 이상의 장일에서 개화가 촉진된다. 이것도 1번에서 정답이 바로 나와줘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잡곡엔 옥수수, 조, 피, 기장, 율무, 메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장일 식물은 한 개도 없어요. 다 단일 식물이야. 그럼 메밀은 단일 식물이야. 전형적인 여름 메밀과 가을 메밀 있잖아. 메밀은 여름 메밀과 가을 메밀. 자, 가을 메밀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데, 어쨌든 메밀 자체는
장일이 아니라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장이라고 하면 틀렸죠. 그리고 개화기 때는 치앤율이 항상 높다. 그러니까 장일 이거 하나 갖고 결정적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뭐 더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깔끔하게 오답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2, 3, 4번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자, 2번 P는 자가수정이죠. 여기서 타식을 하는 건 뭐가 있죠? 얘가 타식이죠. 타식이고. 자, 그럼 나머지는 자식성이죠. 근데 P는 분명히 자식성인데 타식률은 굉장히 높게 나오죠. 타식률은 굉장히 높다. 자, 출수 40일에 성숙한다. 뭐 40일에 성숙하는지 몰라도 답은 나왔죠. 3번 율무꽃은 암수로, 그렇죠. 율무는 타식성이고 암수가 꽃을 따로 피게 되죠. 자성, 화성은 보통 3개 소수가 형성되고 3개 중에 2개는 태화되고 1개만 발달한다. 자,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 4번 조는 줄기가 속이 차 있고 조는 줄기 속이 차 있고 조는 분월이 한두 개라고 했고 기장은 분월이 두세 개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세 개는 이삭이 달리고 얘는 한두 개인데 그마저도 이삭이 달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발육이 떨어진다. 예, 요 문장도 정말 많이 봤었고요. 네, 사실은 정답 1번 처리했으면 더 이상 볼 필요는 없다. 실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간 절약해야죠. 그리고 시간 절약하고 여러분 뭐 봐야 돼? 여러분 전공 과목은요. 빠르게 시간을 절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영어 봐야 하잖아, 영어. 예, 전공에서 10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10분 절약했으니까 그 10분을 영어한테 배정하고 또 국어한테 배정을 하자. 자, 11번 갑시다. 정답 1번 유수, 발육, 출수. 틀린 것. 정답 1번 수수절간 신장은 출수와 동시에 정지된다. 자, 벼가 이렇게 있어. 벼가 이제 마디가 아랫부분에 촘촘이 있죠. 마디가 촘촘이 있다가 이제 신장을 하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 자, 여기서 5번, 4번, 3번, 2번, 그리고 여기 마지막 절간이 이게 이제 수수절간이란 말이지. 1번이 수수절간, 마지막 절간이에요. 근데 요 1번은 출수 개화와 함께 이 마지막 절간이 출수 개화와 함께 쭉 신장을 하면서 자라고 이게 한 30cm까지 자라게 되는데 출수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까지 더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출수와 함께 스탑되는 게 아니야. 출수하고 하루 이틀 정도 더 신장한다야. 1번 틀렸고요. 2번 영화분화기는 출수 전 24일이죠. 24일 시작이죠. 그리고 영화분화기가 영화분화 성기라고 하죠. 영화분화 성기는 22일이 되는 거고 이때 24일경이 염령지수가 8, 7이 되죠. 3번 여비간장이 0이 되는 시기는 감수분열 성기가 되죠. 4번 유수분화기는 출수 전 30일이 되죠. 이건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걸 틀리진 않죠, 여러분. 0일, 이때가 30일, 그리고 10일 전, 22일 전, 예,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여기가 24일이 22일이 영화 분화죠, 분화. 영화 분화 성기, 그리고 영화 분화 시기는 이틀 전이죠. 이틀 전. 그리고 10일이 감수 분열 성기죠, 성기. 그리고 5일 전이 10일로부터 이제 5일 더 빠르게 감수 분열 시기가 되고 10일로부터 5일 뒤, 5일이 되겠죠. 감수 분열 종기가 되겠죠. 이거는 유수 분화. 이런 걸 틀리진 않죠. 그 다음에 염령지수도 어떻게 했어요? 염령지수는 77, 87, 97, 100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30일이 77, 24일이 87이죠. 87, 그리고 10일이 97, 그리고 4일이 100이 되죠. 77, 87, 97, 100.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워낙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주는 문제야. 이걸 틀릴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틀릴래? 12번. 논토양. 무기양분 동태 틀린 것은 정답 4번. 이것도 그냥 주는 문제. 자, 논토양 한번 보자. 논토양에서는 자, 산화층, 환원층 둘로 나눌 수 있죠. 자, 산화층과 환원층을 나눴고 암모늄태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 그리고 용탈 NO3 마이너스 질소가스로 공기 중으로 탈질. 이게 탈질 과정이죠.
이건 질산화죠. 그리고 이거는 용탈. 자, 그럼 4번 암모늄태는 환원층에서 여기서 얘네들 요것은 다 어떤 과정이야? 탈질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날아가죠.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죠. 예, 환원층에 NH4 플러스 이것만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되죠. 질산태로 변한다가 아니라 환원층에서 암모늄태는 그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기술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유기퇴질소는 암모니아태로 암모니아가 변한다. 여기서 유기퇴질소는 이거죠. 유기물이 토양 속에 유기물이 시용이 되면 유기물이 이렇게 암모늄태로 산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2번 질산태는 토양 교질에 흡착되지 않고, 질산태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교질이 음이온이죠. 그래서 같은 음이온끼리 밀어내게 되죠. 토양 속으로 용탈이 된다. 3. 유기태 질소는 무기태로 전환되어 식물체로서 된다. 그렇죠. 유기태 질소는 이렇게 무기물 형태, 무기태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 13번. 정답 3번. 자, 네모지대에서 기본 영양 생장성이 크고, 자, 기본 영양 생장성이 크고라고 했죠? 그럼 라지 BLT가 되겠죠. 기본 영양 생장성이 크고, 감원 감각은 작아야 되죠. 고온 단일인 환경에서, 그 적도 근처죠. 적도 근처. 그 고온 단일 환경에서 생육 기간이 길어서 수량이 많은 라지 B가 되죠. 라지 B 형태. 자, 그럼 여기 지대는 어디야? 필리핀. 저위도가 되겠죠. 저위도. 그 다음에 네모지대에서 감광성이 큰 네모형이 재배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감광성은 뭐야? B, 라지 L, T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죠. 이게 나죠. 라지 L.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트니까 이건 감광이죠. 감광. 자, 우리나라 어디야? 우리나라 남부. 평야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네. 이거는 어디야? 기본 영양. 이거는 저위도, 즉 필리핀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죠. 필리핀이 고위도는 아니잖아. 예. 자, 그 다음 네모지대에서 여름에 고온기가 일찍 감응하여 추수개가 개화여 서리가 오기 전에 성숙할 수 있는 가몬형이 큰이라고 있죠. 가몬형이 큰 거니까 BR, 라지 T, 템퍼러처죠. 가몬형이죠. 이게 가몬형. 이건 어디서? 북부. 산간지. 이게 뭐야? 다가 되겠죠. 예. 그냥 주는 문제잖아요. 제가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 그냥 바로 찍어주면 되는 거죠. 자, 14번 정답 3번 옥수수 품종 틀린 것. 자, 이것도 그냥 주는 문제죠. 그냥 바로 정답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기출문제로도 나왔잖아. 자, 3. 종자회사에서 개발하여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품종은 대부분 합성 품종이다. 자, 종자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것은 합성 품종이 아니라 단규배죠. 단규배. 일대 잡종 품종이요. 일대 잡종 품종, 단규배나 삼원규배가 많아요. 1번 옥수수 5세대 정도 자식을 하면은 식물체 크기가 작아 수량이 감소한다. 자, 제가 옥수수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A 품종하고 B 품종을 서로 바로 품종과 품종끼리 교배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자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자식을, 자, 이 과정, 자식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자식 계통을 만드는 거죠. 자식 계통을 만들고 열세화된 자식 계통끼리 교배를 했을 때 그 후대가 이따만한 게 나와야 되죠. 원래 엄마, 아빠보다 훨씬 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F1이라고 했잖아. 자, 2번. 일대 잡종 품종 개발 위해서 자식계통에 이렇게 자식계통이죠. 이 자식계통의 조합 능력이 우수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도 자식계통을 만들었어. 요만한 걸 만들었어. 그래서 A랑 C랑 교배를 했더니 여기에서 요만한 게 나왔어. 아이고, 이거는 별로 쓸모가 없잖아. 원래 엄마가 이만한데 얘는 엄마보다 더 작은 게 나왔어. 그럼 이런 걸 굳이 교배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큰 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4번 단규배에는 복규배에 비해서 잡종 강세가 높고, 자, 단규배 복규배에 비교하는 방식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주는 문제잖아. 단규배가 강세가 높죠. 그러나 종자량은 적어서 가격이 비싸다. 15번 갑시다. 재배벼의 분화, 생태형 틀린 것은, 자, 아시아 재배벼는 뭐가 있나요? 아시아 재배벼는 자, 자포니카, 온대 자포니카, 그리고 온대 자포니카, 열대 자포니카, 그리고 인디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자, 열대자포니카는 이거는 자바섬이죠. 그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재배되고 있는 밭뼈에 해당돼요. 밭뼈. 그리고 온대자포니카는 양쯔강 상류, 아니 양쯔강 상류, 아니 양쯔강 이북. 양쯔강 이북에서 재배된 게 온대자포니카고, 인디카는 양쯔강 이남, 좀 더 따뜻한 지역에 재배된 게 인디카죠. 그래서 온대자포니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란 말이야. 네, 그 한국, 일본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만 재배가 돼요. 그리고 인디카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한 3번에서 4번 정도 재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잡기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 이 열대자포니카도 1년에 한 번밖에 재배를 하지 않아. 자, 그러면 4번이 틀렸는데, 4번. 인디카는 생태역이 단순하고, 인디카가 단순하고, 온대자포니카, 열대자포니카는 생태역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라고 됐는데, 얘는 한 번밖에 재배 못하고, 얘는 1년에 서너 번 정도 재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생태역이 복잡한 거야? 얘가 복잡한 거야, 인디카가. 네, 4번은 바꿔서 설명하고 있죠. 자, 1번. 아시아는 수도와 밭뼈, 수도는 물벼죠. 물벼, 밭뼈 형태로 재배가 되고, 또 매벼, 찰벼로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찰성에 따라 구분한 거죠. 그리고 수도, 밭뼈는 이제, 담수 조건에 따라서 비교를 한 거고, 2번. 통일벼는 인디카, 온대자포니카 분을 인공 교배해서 만든 원연 3원 교배 방식이죠. 원연 3원 교배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인디카는 나달의 형태가, 인디카가 길쭉길쭉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동글동글한데 얘네들은 길쭉길쭉하게 되겠죠. 그냥 주는 문제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여러분이 틀릴 수가 없어요. 1번, 2번, 3번은 다 아는 거야. 근데 4번 문장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생소한 문장일 수 있어요. 근데 1, 2, 3번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정답 처리하는 데는 어렵진 않았어요. 자, 16번 가자. 벼입 형태. 틀린 것은 정답 4번. 벼잎은 생존기간이 옆 위에 따라 다르다. 생존기간이 달라지겠죠. 아랫잎이 짧고 위에잎으로 갈수록 생존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성숙기에 한 줄기당 가장 많은 엽수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성숙기에 한 줄기당 가장 많은 엽수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성숙기에는 보통 그 두 개의 잎이 나타나요. 맨 마지막 지엽하고 바로 아랫잎. 지엽과 그 바로 아랫잎, 이 엽이 활동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엽수를 갖는다라고 볼 수 없죠. 반면에, 자, 이렇게 보시요. 0일, 30일, 자, 여기 50일. 자, 이때가 출수기죠. 출수기 30일 날은 유수 분학이죠. 그럼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는 활동 중심력이 한 서너 장 정도 되고, 이때는 활동 중심력이 요 사이죠. 요 사이. 활동 중심력이 한 5장 정도 되고, 그리고 출수 이후부터는 활동 중심력이 2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활동 중심력이 가장 적을 때가 이때야. 활동 중심력 활동이 가장 왕성할 때가 이때가 되겠다라는 거. 자, 4번이 틀렸고요. 자, 요 4번 문장 자체는 여러분이 까따라올 수 있어요. 예. 1번 나머지 선지 볼게. 일엽 엽씨는 극히 미수하여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 불완전 엽이라고 한다. 자, 초엽이 있고, 잎은 맨 처음에 자, 종실이 있고요. 맨 처음에 초엽이 나오죠. 초엽이 있고, 초엽. 그리고 일엽 있죠. 일엽. 자, 그리고 이엽 있죠. 여기 이엽이죠. 그리고 3엽부터가 이제 정상엽이 나오죠. 이게 3엽이죠. 그러니까 초엽, 1엽, 2엽, 3엽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1엽은 2엽까지는 불완전 잎이야. 2엽까지는. 완전 잎은 요 3엽이 완전 잎이거든. 됐죠? 자, 그리고 2번 주간 엽수는 만생종이 조생종에 비해서 더 많으며 재배 시기가 늦어지면 감소한다. 주간 엽수가 만생하고 조생종 중에서 만생종이 생기기간이 길죠. 만생종이 생기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많다. 조생종은 적고요. 그래서 보통 조생종은 한 15장 정도, 그리고 만생종은 20장 정도 나온다. 그래서 만생종이 더 많다. 3번 벼잎은 엽신이 급신장하고 있는 시기에 일매 아래 잎의 엽초가 급신장하는 동시신장의 규칙성을 갖게 된다. 자,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3엽이 나왔고, 그 다음에 4엽이 나오겠죠. 자, 여기 4엽이 이렇게 나온다. 4엽이 이렇게 나온다. 자, 이게 4엽이 되겠죠. 자, 그럼, 자, 4엽은 좀 이따 나오는 거니까 먼저 3엽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엽이 나오는 거죠. 자, 3엽 먼저 볼게. 3엽이 먼저 이게 자라요. 예. 잇몸이죠. 잇몸. 잇몸이 먼저 자라요. 잇몸이 먼저 자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잎집이죠. 잎집이 그 다음 두 번째 자라게 돼요. 잎집이 두 번째 자라게 돼. 네. 자, 다 잘 봐. 잇몸이죠. 잇몸. 잇몸이 먼저 자라.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그 다음에 잎집이 자란다. 이때 잎집이 자랄 때 바로 위에 잎, 네 번째 잎이죠. 네 번째 잎에 잇몸이 자라게 돼. 잇몸이.
그러니까 요 아랫잎의 잎집과 그 윗잎의 잇몸이 동시에 신장을 하게 돼. 자, 이런 동시생장이 규칙성을 갖는다. 예, 3번 선지. 이것도 제가 이론 강의할 적에 이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잘 해드렸거든요. 이걸 틀리면 안 되지. 그래서 16번은 제가 볼 땐 여러분이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 자, 17번 갑시다. 병충해 잡초 틀린 것은 정답 4번. 이 4번이요. 직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피와 더불어 올방개 버풀과 같은 1년생 잡초가 우정한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피는 1년생이죠. 근데 올방개, 버풀, 이거는 1년생이 아니잖아. 이 다년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틀렸어요. 올방개, 버풀은 다년생이다. 1년생이냐 다년생 구분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1년생, 다년생. 그래서 정답 4번 처리하면 되겠고, 나머지 1, 2, 3번은 다 맞는 문장인데, 체크해 봅시다. 입주문의는 조기 이양, 밀식 답에서 다수학자에서 발생이 증가한다. 자, 보통 밀식하고 답이했을 때는 병충해가 증가하죠. 2번 검은 줄에 MLV에서 매개가 되죠. 끝동 매미충은 유충 상태로 활동한다. 유충성충 입주에 약물 빨아먹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 2, 3번 문장 자체는 쉽지는 않았어요. 까칠했어요. 굉장히 까칠했고 근데 4번이 정확하게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맞아야 되는 문제다. 18번 자, 물관리 옳은 것 정답 3번. 자, 분할비는 비효가 수수 분화기까지 지속되지 않을 정도로 알맞게 준다. 자, 분할비는 자, 우리가 12를 좀 볼까요? 네, 요걸로 봅시다. 자, 이때가 2양, 이때가 2양이야. 자, 12는 요때 11을 하게 한 번, 그 다음에 요때 2번, 그리고 요때 3번, 요때 4번을 하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해? 기비. 이거는 분할비. 그 다음에 요거는 25일경에 주게 되죠. 이건 2양 후 2주 정도, 2양 후 2주. 이때는 수비, 이거는 실비. 출수 후 대략 10일경, 수정기 때라고 해요. 수정기 때 주게 된다. 자, 그럼 분할비는 보통 유효 분할기 때 효과가 나와야 돼요. 유효 분할기 때. 그래서 이 효과가 30일 넘어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는 한 45일경이 무효 분할이잖아. 무효 분할기 때 넘어가면 안 돼요. 무효 분할기 때는 효과가 끝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3번 선지를 보니까 분할비 효과는 수수 분화기가 30일이잖아. 이때까지 지속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3번은 약간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한 삼각형 정도라 보셔야 돼요. 삼각형. 완전히 맞는 문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나머지 선지 볼게요. 이럴 때 1번 활적기는 물을 얕게. 자, 이때가 2양하고 나서 2양 당시는 얕게 하죠. 그러나 활적기가 일주일 정도 걸리죠. 이때는 깊게 담수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틀렸고. 이번 분할기는 물을 깊게, 분할기 때는 이때가 유유분할기 때잖아. 얕게 관계하죠. 정확하게 틀렸고요. 4번 냉해 층간수 도복 발생 상습지자. 냉해 발생하고 침관수 되고 도복 발생. 유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에서는 질소는 어떻게? 질소는 감비. 그리고 인산과 칼리는 증비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잖아. 제가 이거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4번도 정확하게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답 처리 뭘로 해야 돼? 3번 해야 되겠지. 틀리면 안 돼, 이것도. 자, 19번. 쌀 저장 시 틀린 것. 정답 4번. 현미 수분 함량 16%고 저장고 공기 습도가 85%로 유지되면은 곰팡이 발생 염려가 없다가 아니라 이 정도 16% 그리고 85% 정도 되면은 발생해요. 발생한다야. 발생한다. 자, 반대로 수분 15%, 습도 80% 이하. 수분 16%, 습도 80% 이하가 되면은 발생 염려가 없다야. 15%, 80% 이하는 염려가 없다. 그러나 16%, 85%는 발생한다야. 자, 거기 틀렸고. 자, 요 4번 선지는 일단은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어. 나머지도 볼게. 1번. 호흡 소모, 수분 증발 등으로 중량 감소가 나타난다. 당연하죠. 저장 중에 호흡 소모 증발되면 중량은 감소하죠. 그다음 현미 지방산도 25 KOH 변질의 징후 20KOH는 변질의 신호가 되고 25가 되면 변질의 징후가 된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3번 배유 저장 전분이 분해되어 환원당 함량이 증가한다. 자, 배유 저장 전분이 분해가 되면 전분이 분해되면 뭐가 만들어져? 당 함량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전분이 분해되면 당이 증가하는 거죠.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틀린 게 없잖아. 4번 정답 처리를 했어야죠. 틀리면 안 되지. 20번. 자, 두류 틀린 것은 정답 1번 완두는 건조, 척박한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낮고 강산성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 자, 두류는 지금 보시면 두류는 7가지가 있잖아. 콩팥, 녹두, 등부, 강낭, 완두, 땅콩 나왔는데 자, 완두 나왔잖아. 강낭콩하고 완두는 굉장히 약해. 그래서 완두 같은 경우는 강산성의 적응성이 높다. 틀렸지. 약하다니까. 이렇게 약한데. 그리고 건조 척박지 적응성 낮고, 예, 낮고 맞죠? 자, 어쨌든 건조 척박지 안 되고 강산성 안 돼. 자, 정답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 2번 강낭콩은 토양산도 6.2, 6.3이고 염분 정성 약해. 자, 동부는 기본적으로 강해. 산성에 강하고 염분에도 강해. 자, 그 다음에 수분이 적어도 콩보다 잘 발할 수 있지만 과습에 대한 저항성 콩보다 약하다. 예, 콩과 팥을 둘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얘는 강하고 팥이 약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팥이 과습에 약하다. 수분이 적어도 이건 발할 수는 있다. 그리고 요 문장 자체가 제가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다 제시했던 문장이에요. 틀리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틀린 게 1번이 나왔기 때문에 뭐 틀릴 여지가 없는 문제야, 이것도. 자, 풀이 다 끝났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뭐일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6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 헷갈릴 수 있어. 그리고 또 뭐에서 틀려야 되냐? 나는 어디서 틀려야 될지 모르겠다. 예, 6번 틀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 틀릴 수 있어요. 예, 16번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틀려? 제가 그 이론 강의 때 하고 기출문제 하고 모의고사 하고 할 때 계속 누적적으로 반복했던 내용들인데 18번에 4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장이에요. 근데 나머지 1, 2, 3번에서 틀린 게 없잖아. 깔끔하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6번하고 16번 틀린 거는 제가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나머지에선 틀리면 안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출제자가 신경을 많이 써서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기가 안 되는 분들은 많이 틀렸을 거예요. 기본기가 안 된 분들.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부하신 분들은 90점은 나올 거다. 예, 그리고 또 운이 좋은 분들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두 문제 있잖아. 예, 그 두 문제 문장 4개 전부 다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보통은 뭐 문장 2개는 아는데 선지 2개를 모르는 경우 이제 찍었을 때 확률은 50%잖아. 그랬을 때 50% 확률로 두 문제를 찍었는데 둘 다 맞았어. 그러면 당연히 고득점 나오고 합격하러 가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노력도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무조건 노력이 안 되면 합격 자체가 안 돼. 예. 아니 20%로 여러분 어떻게 합격할래? 20점 갖고 80점이 받쳐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80점까지는 여러분 노력이야. 그러나 나머지 활용점점 마지막 점 찍는 건 여러분의 합격 운이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스스로 합격한다라는 것을 계속 세뇌를 시켜야 돼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세뇌를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뇌가 안 됐나요? 자,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자, 22년도 국가직 국어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